오늘은 2025년 9월 20일 오후 5시 30분 저녁에 토요일 저녁 30분 날씨가 계속 흐리고 간밤에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날씨만 흐려요. 이번에는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전혀 나오지 않고 야살의 책에만 나오는 부분인데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있으면서 후반부에 요셉이 총리 후반부, 그러니까 요셉이 71세 이상 되었을 때 110세까지 그동안에도 후반부에도 계속 에세 후손들하고 전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야살의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볼 거예요. 요셉의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서 종신총리예요. 80년간 통치했는데 요셉이 30살부터 110세까지 총리로 80년 동안 통치한 것은 힉소스 왕조의 실세로서 요셉이 힉소스 왕조의 통치 기간이 약 7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세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야살의 책에 58장에 나오는 얘기고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전혀 나오지 않는 역사적인 그 얘기예요. 요셉이 71세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사망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이끌어준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까야나, 이름이 까야나 개인 이름이에요.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예요. 사망하면서 요셉이 71세에 제1인자 힉소스 왕조를 실제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요셉이 110세까지 종신총리로 41년 하고 39년에서 총 80년 동안 평생 종신총리로 이집트 총리로 통치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는 캐피탈이고 아바리스 이렇게. 자, 관련 자료 출처는 이렇게 관련 자료 출처는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역사적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두 번째 판,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출판은 1952년, 그 다음에 페이지 수는 61, 62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32년이 되었을 때에 요셉 총리가 71세가 됐을 때는 1624년 이때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70인이 이주했을 때 요때 거기서 32년을 빼면 1624년, 그래서 총리 요셉이 71세였을 때 힉소스 왕조의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가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총리로 기용해준 그 파라오가 사망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마그론이 41세로 이제 자리에 올랐어요. 요 장남은 요때 출생할 때 마그론 출생할 때 장남 생일날 첫째 아들 장남은 사망했고 둘째 아들이 이때 출생을 해가지고 41년 후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파라오가 됐어요. 자,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마그론 41세에게 요셉 총리로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라고 명했다. 마그론이 요셉의 보살핌과 조언 아래 있어야만 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온 애굽이 요셉이 그들을 통치해야 한다는 이 일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파라오의 아들 아들 파라오는 단지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 앉은 것뿐이었다. 그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제1인자급 통치자가 되었다. 실세라는 거예요. 마그론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41세였다.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요때 자기 아버지 까야나가 사망을 해서 요셉 총리가 71세 때 그 이후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서 어떻게 보면 바지사장격으로 요 41년 동안,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1585년에 총리 요셉이 사망해요. 1585 이렇게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1년 후에 마그론이 전사를 해요. 마그론이 요때 전사해요. 제18왕조한테 멸망을 당해요. 온 애굽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파라오라고, 마그론 41세인데 파라오라고 불러줬다.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왕의 이름을
그와 같이 부르는 것이 애굽의 관습이었다. 파라오 마그론 41세가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통치할 때 그가 애굽의 법과 그 정부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을 총리 요셉의 관할에 두었으니 그의 아버지 까야나가 그에게 명한 대로였다. 요셉이 애굽을 관할하는 제1인자급 실세의 통치자가 돼. 이는 그가 온 애굽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온 애굽이 요셉 총리 요셉의 보살핌과 그의 통제하에 있었으니 이는 온 애굽이 파라오 까야나가 죽은 후에 요셉에게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치할 만큼 요셉을 심히 신뢰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요셉 71세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일부 있었으니 낯선 자가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애굽의 정부 전체가 그때 요셉에게 위임됐다. 어느 누구도 간섭 없이 총리 요셉이 온 땅에 걸쳐서 제1인자 통치자가 되었다. 온 애굽이 요셉의 보살핌 아래 있었다. 요셉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였다. 요셉이 그들을 정복했으니 온 땅과 팔레스타인 온 지역과 가나안 접경 지역들까지 요셉이 정복했다. 그들 모두가 요셉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들이 요셉에게 매년 조공, 세금을 바쳤다. 애굽의 파라오 마그론 40일이 그의 아버지 까야나를 대신해서 그의 통치자 왕자였다. 그러나 요셉의 통제와 조언 아래 있었다. 그가 처음에 그의 아버지 까나야의 통제에 있었던 것과 같았다. 그가 요셉의 조언 아래서 애굽 땅만을 통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도 통치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기에는 요셉이 총리니까 뭐 이집트 하이집트만 통치했나 그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때 온 나라를 통치했으니 애굽 땅으로부터 하이집트로부터 큰 강 베라스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13장의 4절에 보면 베라스라는 그 강의 이름이 나와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통치하였다니까 힉소스 왕조의 요셉 총리 시절 통치 영역을 여기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11절 요셉이 그의 모든 길에 있어서 형통하였고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야호와께서 요셉에게 추가적인 지혜, 존귀, 영광을 주셨고 애굽 사람들과 온 땅의 사람들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요셉이 40년 동안 그 온 나라를 통치했다. 후반부 40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39년인데 여기 이제 40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과 시돈과 요단 저편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모든 날 동안에 요셉에게 선물 조공을 가지고 왔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연간 조공을 바쳤으니 정해진 대로였다. 이에 요셉, 총리 요셉이 그를 둘러싼 모든 적들과 싸웠으며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보호자를 견고하게 지켰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땅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그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매우 증가하였다. 그들이 모든 날 동안에 야호와를 섬겼으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였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잘 살았다는 얘기에 총리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날들과 연수가 지나서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이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벨라와 함께 그들의 땅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때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그 땅에서 그 수가 증가했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온 애굽,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과 온 애굽, 힉소스 왕조하고 전쟁하기로 결의하였으니 그들의 형제 엘리바스가 이미 사망했고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그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요셉 총리 50세 때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그 50명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전쟁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당시에 요셉이 56세 때에 아버지 야곱이 사망했을 때 막벨라 굴의 매장 장례식을 방해하던 에서가 그 현장에서 147세로 사망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때까지 거의 한 3, 4년 동안은 노예로 붙잡혀서 포로로서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자, 1606년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나왔으니 그들과 함께 하여서 애굽으로 전쟁하기 위함이었다. 디나바의 통치자 왕 앵기스의 백성들 중에서 일부도 그들에게 나왔다. 그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들 역시 그들에게 나왔다.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서의 자손들이 전투를 돕기 위해서 세일 땅으로 나왔다.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들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대략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플러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힉소스 왕조에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람셋의 진을 쳤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투 대용으로 벌이는 거예요. 1606년 18절 요셉이 89세에 그의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갔으니 약 600명. 그러니까 8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600명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해요. 600명. 그들이 람셋에서 땅에서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약 50년이 되었을 때며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이 되었을 때 부올의 아들 벨라가 세일에서 에서의 자손들의 통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다. 그러니까 이때가 1606년. 1656년에 이집트 이주를 해서 이때는 이집트 이주 후 1656 빼기 50년이 되면은 160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집트 이주할 때 1656년, 그래서 50년이 되었으니까 이때가 1606년이 되는 거예요. 1606년. 야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과 그 형제들이 손에 넘기셨으니, 자, 여기 보면 요셉이 89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셉이 39살일 때 이집트 이주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주해서 50년이에요. 50년 이렇게 39세에 이집트 이주해서 거기서 50년 후에 전쟁을 치렀으니까 요셉이 89세 때에 이제 또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이 39살에 이제 이집트 이주했고 거기서 50년이 지났으니까 결국 요셉이 89세 때의 전쟁이에요. 자, 그 형제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의 백성이 요셉 앞에서 패하였다. 80만 명이 약 600명한테 완전히 패배를 해요.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 80만 명이 쳐들어와서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볼의 아들 벨라, 그들을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죽었다. 그들이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가 전투에서 이제 전쟁 제일 높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패배하는 거예요.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온 애굽에서 여전히 에서의 집의 백성들을 쳤으니 에서의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달아났다.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그들을 그날 또 추격을 했다. 그들 또한 그 중에서 300명을 또 죽였다.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쳤다. 그 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그러니까 자, 요셉과 그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또 돌아왔다. 그들 중 잃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그 전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쓰러졌다.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철로 더 결박을 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총리 요셉 이제 56세 때, 그러니까 56세니까 벌써 여기서 33년 동안 더 포로 33년. 이때는 포로가 33년이면은 얘들이
야곱이 147세로 사망하고 장례식 할 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요셉이 56세 때에 요셉이 56세에서 33년은 요셉이 89세가 되는 거예요. 89세. 총리 요셉 56세 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33년 동안 지났으니까 요셉이 나이가 89세예요. 에서의 자손들과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손자들이 보니 그들이 통짜 왕 부올의 아들 벨라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전사했어요.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자손들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요밥이었다. 자락의 아들이었으며 보츠라 땅에서 온 자들이다. 자락. 그들이 통짜 왕 부올의 아들 벨라를 대신해서 그들을 통치하도록 그를 왕으로 삼았다.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이 부올의 아들 벨라를 대신하여 통짜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았다. 요밥이 에돔에서 1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또 통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89세였는데 벌써 10년이면 요셉이 99세가 된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용맹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날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미워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동안 그들 사이에 매우 증오와 원한이 매우 심하였다. 이 일 후에 10년이 지나서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이 죽었다. 요때는 1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이 99세 때예요. 요셉이 99세 때. 이 일에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여기는 요셉이 99세 때면 109세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또 10년이면은 애굽의 통치자 왕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요셉의 모든 자손들과 그 형제들과 함께 그때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자유민으로서 개인 재산을 소유하며 어떠한 방해도 악한 사건도 없었다. 애굽의 땅이 요셉 99세, 110세 그 형제들 날 동안에 아주 평안하였다. 여기까지 요셉이 죽기 직전까지 계속 전쟁을 하면서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